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혹시 안티프레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티프레저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대중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노래, 걸그룹 노래 제목으로도 들어가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원래 이 안티프레저이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나심 탈레브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경제도 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경제에서도 많은 실패들이 반복되게 되는데, 이런 작은 실패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작은 실패들 속에서도 계속 극복해 오던 그런 회사나 사람들은 결국 큰 경제 위기에서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안티프레저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프레저이라는 단어는 깨지기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포 같은데 뭔가 파손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영어로는 fragile이라고 단어를 써서 이렇게 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fragile이라는 단어의 반대 의미를 가진 anti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이제 antifragile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아주 내구성이 강한, 이런 잘 깨지지 않는 사람의 성격을 뜻해서 이걸 요즘에는 사람에게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티프레질한 사람이라면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걸 잘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많은 위기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뭔가 환경적인 것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뭔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그런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요인들이 언제든지 나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외부 환경들에 의해서 나는 늘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노출된 외부 환경에서 늘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충격에 늘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우리의 멘탈이 깨질 듯한 큰 위기 속에서도 그런 작은 위기들을 늘 극복해내는 훈련이 몸속에 잘 돼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쳤음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기롭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늘 특정 분야, 사회, 공부, 무슨 사업 이런 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안티프레질한, 이렇게 나의 어떻게 보면 내공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꼭 갖춰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해요. 너무 자주 해요, 정말. 왜냐하면 유튜브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늘 우리의 그런 심리와 멘탈을 사그리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프, 조회수, 구독자의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버가 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을 숫자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유튜버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그래프를 확인하잖아요. 그래, 오늘 구독자 늘었나? 내가 어저께 올린 영상 조회수는 늘었나 줄었나를 유튜버라면 그걸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확인을 하게 되고,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그래프를 또 보여주잖아요. 혹은 90일 동안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서도 왠지 그래프가 하락하면 나의 마음도 하락해. 그러면서 막 의지가 꺾이게 되고 하루하루 또 그래프가 오르잖아요. 왠지 신이 나. 뭔가 사람이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늘 평가받는, 나의 성과를 계속 이렇게 평가받는 삶을 우리는 과거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튜버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우리가 겪는 그런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점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막 이겨내기 힘든 분들이 유튜버 생활을 중도 포기하시는 경우를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아마 유튜브 포기하는 것 중에 이게 1순위일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버라면
나 스스로가 이렇게 안티프레즈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필수 요소예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갖춰야만 해요. 왜냐면 그런 위기들은 우리 앞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요. 당연히 작은 악플들에 대해서도 상처받잖아요. 그런 악플들도 매번 달리게 되고, 뭐 구독자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혹은 내가 무슨 뭐 저작권 위반 이런 거 하면 막 경고 오죠. 그리고 뭔가 영상이 막 삭제되기도 해요. 그렇게 막 위반하다 보면 삭제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냥 페널티로 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런 그 내공이 약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생활을 5년차 이제 6년차가 되어 가는데, 저도 처음에는 엄청 많이 흔들리고 뭔가 좌절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유튜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정말 강해졌다라는 것들을 늘 느껴요. 특히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계속 작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죠. 그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유튜버로서 아주 괴롭고 피곤한 일이기는 한데요. 반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스스로가 아주 강한, 그런 위기에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티프레즈란 사람이 되기 위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어디에서 받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뭐 받을 일이 아예 없잖아요, 이런 훈련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심리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과거 같았으면 아주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제 행동이 분명히 변했을 텐데, 이제는 뭐 그런 것쯤이야 뭐 극복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그런 안티프레즈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것도 유튜버로 생활하다 보니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는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정말 늘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학원에 딱 오면 일단 표정부터 티가 나요. 오늘은 제 우울하구나.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가 매번 달라. 뭐 어떤 날은 엄마랑 싸웠어요. 뭐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너 왜 그래? 그러면 뭐 비가 와서 그래요. 뭐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하여간 공부할 수 없는 수십 개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 이미. 그게 그 학생이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냥 그 학생이 저는 약한 학생, 그러니까 프레저한 학생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한 거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런 아주 외부 자극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안타깝기도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도 이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외부 자극에 약하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외부 자극에 약한 아이들은 정말로 성적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구나를 늘 느끼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학생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런 거에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돌부처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친구랑 싸우나 뭐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표정도 뭐 막 즐겁다가 막 우울하거나 이것도 아니라 늘 일상적이에요. 그냥 흥분하지도 않아. 심지어 늘 똑같아. 보면 늘 같은 심리 상태, 그걸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은 보면 이 학생 진짜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늘 같은 분량의 공부량을 소화해내는 거죠. 당연히 성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재능을 가진 학생이더라도 이렇게 안티프라지란 능력이 강한 학생은 기복이 없기 때문에 늘 일정한 성적, 그리고 꾸준히 상승되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혹은 당연히 유튜버 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춘 사람이 결국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도 분명히 이미 마음속으로 상처를 이미 많이 받았어. 유튜브 하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해도 구독자 안 늘지, 조회수는 뭐 떨어지기만 하지. 그러면서 이미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제가 과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그 안티프레즈라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이게 바로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앞날이 쭉 오랫동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내가 앞으로 유튜브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기에 빠진, 심리적으로 오늘 유튜브 해 말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내가 그렇게 뭔가 위기에 딱 빠졌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반대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을 중단하거나 혹은 유튜브 업로드를 중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막 2달 쉬었다 왔어요. 뭐 1년 동안 유튜브 쉬었다 왔어요. 이런 식의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뭔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튜브 채널은 다시 회복시키는데 정말로 2배, 3배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 특성상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왔다가 갑자기 그 활동이 멈춰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채널은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셔야만 하거든요. 조회수를 끌어올리기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요. 심지어 구독자도 막 몇천 명 있어. 근데 조회수는 막 100도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왜냐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채널이 활동을 멈췄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독자들에게도 내 영상을 전혀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내 구독자가 뭐 3, 4천 명씩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로 만든 영상이 그분들에게 아예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튜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만드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하듯이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스트레스도 많이 겪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극복이 되거든요. 혹은 제가 이러신 분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일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하면서, 그래 나 유튜브 할 때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중단하고 게임도 끊었어. 그런데 에이 유튜브 이거 해봐야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지. 과거에 막 밤늦게 게임하면서 놀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막 친구들하고 술 마시던 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 유튜버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웬걸 시작하고 보니까 힘들잖아. 힘든 일들이 막 발견돼서 그런 것들을 안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유튜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힘든 경우에 과거의 나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컴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힘들더라도 과거에 가진 그런 일탈들 혹은 나의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절대로 하지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 공무원 준비 혹은 재수, 이런 수험생들 있잖아요. 그런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 줄 아시나요? 고시원입니다. 혹은 특정 원룸 같은 데서 지내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사회에서 분리돼서. 왜냐? 내가 외부로부터의 그런 자극에서 나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가 목표로 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 분량을 해내야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루에 당연히 3, 4시간 혹은 많게는 5시간 이상 유튜브를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반복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늘 우리는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외부 노출에 늘 자극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생활을 할 때는 최대한 유튜브 생활과 외부 생활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유튜브 생활은 유튜브 생활, 그리고 제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래서 서로의 생활이 서로 넘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유튜브가 잘 되던 안 되던, 유튜브로 수익이 벌리건 안 벌리건 간에 저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혹은 반대로 제가 일상생활에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막 아이들이 막 성적도 안 나오고 막 학원도 안 나와, 혹은 학생 수가 막 줄어들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튜브 생활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사회생활과 유튜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별개로 내 유튜브 생활은 꾸준히 이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나의 심리적인 이런 마음가짐도 잘 갖고 놓는 게 되게 중요하듯이, 내가 뭔가 심리적으로 유튜브에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이씨 유튜브 다 때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신다면 절대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원래 내가 했던 대로, 내가 원래 영상을 찍던 날 찍고 편집하던 시간에 편집을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위기는 금방 또 지나가거든요. 또 지나가요. 그럼 저는 한 단계 성장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작은 위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댓글들도 이제 뭐 악플 달어, 아무 데미지 없어. 예, 나한테 뭐라고 하든 저는 일절 데미지를 안 받거든요. 가끔 막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아, 이 사람 뭐 꿀팁이라더니 뭐 도움되는 거 하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달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만 장황하게 설명하네, 뭐 혹은 뭐 저 생김새라든지 뭐 이런 걸로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좀 신경이 약간 쓰였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전혀 그냥 넌 차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차단하면 그만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면 갈수록 제가 이렇게 안티프레즈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를 늘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지 나의 유튜브를 성공하는 데 도움이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제가 덜 흔들리는 거죠. 뭔가 작은 위기 속에서도 당연히 뭐 이런 일은 살면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내가 지금에 있는 나의 행동을 꾸준히 유지하고 버티면 또 지나가고, 그리고 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도 나 스스로를 좀 더 안티프레즈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나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 그런 분들은 아주 롱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저분은 정말 강하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저분 내공이 장난 아닌데, 만나보면 그런 느낌이 주는 사람으로 유튜버로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가 이 글을 써놓은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오늘 찍는 거예요. 오늘 왠지 이 내용을 가지고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최근에 이제 댓글 중에서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극복을 해낼까 제가 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같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내가 영상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늘 글을 쓰는 습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것들을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 채워넣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늘 메모장에 메모를 해놓는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저는 아주 유튜버에게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다 나의 나중에는 컨텐츠가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다 보면 나 스스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이 계속 성장하거든요. 이 글을 쓰는 능력이야말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뭔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이런
능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발견하다 보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20분 이상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초보 유튜버 시절에는 어림도 없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편집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상을 한 번에 그냥 원테이크로 쭉 찍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내가 되니까 영상 업로드도 많이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저는 과거부터 하고 싶었지만 과거에 나는 그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상이 중간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영상을 중간중간에 끊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이것도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상을 끊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했던 말을 쭉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저는 글쓰기로부터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글쓰기는 정말로 유튜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멘탈이 우리가 매일매일 흔들리는 유튜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유튜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을 잘 극복해내자. 그러면 점점 이런 안티프레즈라는 사람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머릿속으로 고민했었기 때문에 오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들지만 유튜브 생활을 꾸준히 이어오는 많은 분들을 응원하고요.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